여러분, 괴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강에 나타난 돌연변이? 아니면 고질라? 킹콩? 보통 우리는 이런 괴물 이야기를 영화나 소설 속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괴물이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역사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조선 왕조실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제11대 왕 중종시대를 기록한 중종실록을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 그것도 임금이 사는 궁궐. 깊숙한 곳에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궁녀들은 기절하고 급기야 임금님마저 이 괴물이 무서워서 궁을 버리고 야반도주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도대체 500년 전 조선의 밤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실록이 감춘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조선 괴물 소동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얼마 전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물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죠. 시계바늘을 1500년대 초반 중종 임금 시절로 돌려볼게요. 당시 한양의 민심은 아주 흉흉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닌다, 가축을 물어 죽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처음엔 그냥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나 보다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는 꽤 흔했으니까요. 그런데 1511년부터 실록에 이상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개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이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당직 서던 병사들이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큰 들개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녀석의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약 16년 뒤인 1527년 여름밤에 터집니다. 그날 밤 경복궁 임금의 침전 주변을 지키던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전하, 괴물이 나타났사옵니다. 생김새는 삽살개 같은데 크기는 망아지보다 훨씬 크고 눈에서는 불이 번쩍번쩍 나고 털이 덥수룩한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심지어 이 괴물이 내는 소리가 얼마나 기괴했는지 그 소리를 들은 궁녀들과 내시들이 놀라서 기절하거나 병이 났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궁궐 경비대가 총출동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이 괴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사라져버렸죠.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당시 사람들은 물괴, 즉 사물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중종 임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마다 괴물 소리가 들리고 창호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휙휙 지나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중종은 처음엔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착고갑사를 풀어서 한양 바닥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야, 호랑이든 괴물이든 다 잡아와. 그런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흔적도 없어요. 분명히 봤다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실체는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공포에 질린 중종, 결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 궁궐은 터가 안 좋아. 괴물이 산다고. 나 이사 갈래. 네, 진짜입니다. 중종은 이 물개 때문에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비우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일국의 왕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괴물이 무서워서 피난을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당시 신하들이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괴물 때문에 궁을 비우다니요. 하고 말렸지만 중종의 공포심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그 물개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실록에는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기이했다, 삽살개 같았다 정도만 나오는데요. 역사학계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맹수였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유력한 건 역시 호랑이나 표범이죠. 당시 한양 인근 인왕산만 해도 호랑이 소굴이었으니까요. 밤에 궁궐 담장을 넘은 배고픈 호랑이를 보고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로 거대해진 곰이나 들개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가 지지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가설, 정치적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중종이 어떤 왕입니까?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옹립해준 왕이죠. 왕권이 약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훈구파와 살인파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고 왕의 권위는 바닥이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괴물의 등장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정치적 도구가 됩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하늘이 노해서 괴물을 보낸 것이다. 이게 다 임금님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라고 공격하기 딱 좋잖아요? 실제로 이 물개 소동이 있고 나서 중종은 전국을 주도하던 강력한 권신 기만로를 숙청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기만로가 죽고 나자 그토록 궁궐을 휘젓고 다니던 물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왕을 겁주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을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 밤 궁궐에 나타난 존재가 진짜 털북숭이 괴물이었는지 아니면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엄중한 역사서가 이 황당무계한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실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괴물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한 정국과 약한 왕권,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궁궐조차 공포에 잠식당했던 그 시절. 조선 괴물 소동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를 뒤흔든 물개의 정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